최고위원회의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정권이 그토록 강조하는 실용 외교의 정체가 확실하게 드러났습니다. 합의문이나 공동 성명조차 없는 이것저것 다 생략된 백지 외교가 바로 이재명 정권의 실용 외교였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되었다고 자화자찬을 늘어놓고 있지만 3개월 전과 마찬가지로 팩트시트도 합의문도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이재명 정부가 협상 내용을 발표하고 돌아서자마자 미국에서는 곧바로 다른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모든 합의 사항을 문서화하고 정상 간 서명까지 마쳤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 팩트시트도 공개됐습니다. 우리 정부는 합의 사항을 왕관에 새기고 야구 배트에 찍힌 도장으로 서명을 끝낸 것입니까?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은 칼에 찔려 죽는 거, 총 맞아 죽는 거는 두렵지 않지만 야구 방망이는 그토록 두렵다고 한 것입니까? 한중 정상회담도 사진만 있고 정작 중요한 공동 성명이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현안에 대해 논의만 했을 뿐 구체적인 성과도 전혀 없습니다. 실용 외교가 국민을 속이고 둘러대기 편한 외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진정한 실용 외교는 국익과 실리를 챙기는 성과로 증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12개 혐의로 기소돼서 5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중 공직선거법 사건은 이미 대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항소심에서 내일이라도 재판을 다시 시작한다면 올해가 가기 전에 이재명은 대통령이 아니라 그냥 이재명이 될 것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는 역사적인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대장동 개발 비리에 가담한 일당 전원에게 중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법원은 대장동 개발 비리가 성남시 수뇌부의 승인하에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경기도지사 시절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설계자는 내가 맞다고 자신 있게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 대장동 설계자라고 인정했고 법원은 대장동 개발 비리가 성남시 수뇌부의 승인하에 이루어졌다고 인정했다면 수뇌부는 결국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입니다. 가장 중한 형이 선고되어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긴 말하지 않겠습니다. 오늘이라도 다시 재판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것이 상식이고 법치이고 국민의 명령입니다. 재판을 다시 시작하지 않는다면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장을 몰아내기 위해 사법부를 끊임없이 능멸할 것입니다. 법 왜곡죄를 만들어서 이재명에 대해 유죄 판결을 하지 못하도록 판사들을 겁박할 것입니다. 대법관 수를 들려 이재명을 위한 이재명의 대법원을 만들 것입니다. 대법원의 판결을 헌법재판소에 넘겨 재판 검열을 할 것입니다. 이재명에 대한 판결은 항소도 상고도 하지 못하도록 할 것입니다. 결국 사법부는 판사는 이재명에게 영혼까지 팔아넘기게 될 것입니다. 오늘입니다. 내일도 너무 늦습니다. 이재명에 대한 재판은 오늘 다시 시작되어야 합니다. 공직선거법 사건을 중지시킨 서울고등법원의 이재권 고법부장, 박주영 고법판사, 송미경 고법판사, 위증교사 사건을 중지시킨 서울고등법원의 이승한 고법부장, 박정훈 고법판사, 유재민 고법판사, 대장동, 백현동, 위례, 성남 FC 사건을 중지시킨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이진관 부장판사, 윤희환 판사, 이재준 판사,
대북 송금 사건 및 법인카드 사건을 중지시킨 수원지방법원의 송병훈 부장판사, 차윤재 판사, 김남희 판사, 그대들을 역사가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오늘 아침 더불어민주당의 박수현 대변인이 국민의힘을 형법 324조 강요죄 위반으로 국민께 고발한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연일 5개 재판 재개를 외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방치할 여당이 어디 있습니까? 민주당의 국정안정법 처리는 정당 방위이고 국민의힘은 이런 행동을 할 아무런 이유와 의무가 없는 민주당으로 하여금 이런 일을 시킨 것이니 형법 제324조 강요죄 위반으로 국민께 고발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이렇게 답하십니다. 닥쳐, 그거 내가 시킨 거야. 네, 더불어민주당이 기어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 중지법을 이달 안에 처리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우리는 이 법을 이재명 유죄 자백법 또는 헌법 파괴법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재명 유죄 자백법은 더불어민주당의 심각한 자기 부정입니다. 헌법 제84조 해석만으로도 현직 대통령 재판은 중단된다고 주장해온 것이 더불어민주당입니다. 이제 와서 새로운 법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의 자기들 주장이 잘못이었음을 인정하는 자기들 주장의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장동 일당 1심 판결로 이재명 대통령의 무죄가 확인되었다고 주장합니다. 무죄가 확실하게 확인되었다면 조속히 재판을 재개해서 무죄를 확정지어 달라라고 요구하는 것이 순서 아니겠습니까? 떳떳하고 당당하다면 왜 재판을 피합니까? 결국 더불어민주당이 재판중지법을 처리하겠다라고 선언한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유죄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유죄임을 스스로 자백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대장동 일당의 1심 유죄 판결문은 대장동 비리 몸통이 이재명 시장의 성남시 수뇌부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무리한 반헌법적인 입법을 추진해서라도 어떻게든 재판을 멈춰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야당 대선 후보는 기차역 청소 노동자들에게 명함 5장 돌렸다고 피의자로 만들어서 망신주기식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12개 혐의의 5개 재판을 모조리 중단시켰습니다. 승자 무죄, 패자 유죄, 내로남불 정권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관세 협상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미, 한일, 한중 정상회담을 포함한 APEC이 모두 끝났습니다. 화려했던 국제 외교 무대에 막이 내렸고 이제는 진실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국익이 걸려있던 관세 협상의 내용을 국민 앞에 명명백백하게 소상히 공개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먼저 반도체 문제입니다. 정부는 경쟁국에 비해서 불리하지 않은 수준으로 협상을 했다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미국은 반도체는 이번 합의의 일부가 아니다라고 부정했습니다. 아직 합의문이 공개되지 않았는데 양측 주장이 180도로 다르니까 국민들은 매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재명 정부는 지난 7월 31일 반도체에 대해서 최혜국 대우를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석 달 만에 경쟁국인 대만에 대비해서 불리하지 않은 수준으로 합의가 된 것처럼 표현을 애매모호하게 바꾸어버렸습니다. EU와 일본은 미국으로부터 반도체 관세율 15% 상한선을 약속을 받았습니다. 대만이 만약에 15%보다 다소 초과하는 관세율이 결정이 된다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최혜국 대우입니까?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 약속이 되는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은 반도체 협상의 내용과 그 전말에 대해서 소상하게 국민 앞에 공개해야만 합니다. 둘째, 철강 산업입니다. 2024년 기준 대미 철강 수출 29억 달러, 전체 철강 수출의 13%입니다. 그런데 지난 5월 기준 관세 50% 부과받자마자 전년 대비 16% 급감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협상에서 철강 문제는 아예 빠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가면 한국 철강의 대미 수출길은 사실상 막히게 됩니다. 마스가 프로젝트를 지금 기대를 많이 하는데 설령 마스가 프로젝트가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더라도 우리 철강은 공급망에 아예 참여조차 할 수 없는 구조가 됩니다. 또한 자동차 부품에도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춘 것도 의미가 반감될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절차상의 문제입니다. 한미 관세협정은 국민의 삶과 산업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헌법 제60조에 따라 반드시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아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이를 법률 제정으로 처리하려 한다면 국회의 비준 동의권을 무시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한 명백한 위헌적인 행위가 될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국민에게 공개도 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포괄적으로 행정부가 이와 관련되는 사항을 임의로 수행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한다는 것은 일종의 수권법이 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는 바입니다. 이번 협정으로 최대 3,500억 달러의 국민 혈세가 대미 투자로 반출될 우려가 있는 만큼 국회의 동의 없이 밀실에서 이를 추진한다면 헌법과 국민을 부정하는 독단적 폭거로 간주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재명 대통령께 촉구합니다. 여당의 명비어천가에 기대어 국민을 속이려 하지 말고 한미 관세 협상의 결과를 국민 앞에 명명백백하게 소상히 공개하기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국회 비준 절차를 거쳐서 국민의 동의와 검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일 대통령께서 예산안 시정연설차 국회에 옵니다. 대통령이 직접 이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국민 앞에 밝히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